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예. 화면 중독 특별 편성 요즘 화면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신나겠구만. 야오. 예스. 진행 임수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 PD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네. 네.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이제 엣지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우리 신봉삼에게 일감이 몰려들었고 아하. 그리고 우리 정닥터 그 뭐 기본이죠. 네. 정닥터는 뭐. 아, 그쵸.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한 몇 주 이제 우리 신 PD 뭐 토요일에도 바쁘고 녹음하는 날도 바쁘고 그래서 뭐 저희 업로드 일정이 좀 틀어지고 그러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신 PD를 뭐 특급 노예를 줘야 된다 이제 명칭을 네. 그랬는데 사실 말만 그렇겠지 정닥터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렇죠. 진정한 특급 노예의 격차가 어떤 것이다. 그렇죠. 주말 출근을 다 하셨더라고. 아, 주말 출근 다 하고 원래는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일하고 아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녹음 기준으로 화요일 내일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비브라늄 족사를 찰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미달이야. 그러니까 연장 9일을 달려서 일을 하면서 이게 진짜 격차다라는 걸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래, 저는 진짜 족밥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좀 반성하세요 스스로. 네. 신난다. 진정한 그 1페이지 스톤, 진정한 1페이지 스톤을 가진 정닥터.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특별 편성, 이제 외전이죠. 이제 네. 요즘 하는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까지도 순탄치가 않았는데 좀 급하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신 PD하고 한 1시간 정도 카톡을 했는데 접점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읽지 않는 저런 생활. 유부남이 그렇게 힘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좀 뭔가 좀 접점이 맞아요. 저도 뭐 보기는 보고 하는데 저는 좀 한 컨텐츠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우리 이제 신 P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컨텐츠를 자주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네, 접점이 없어가지고 이번은 이제 요즘 화면 특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뭐 보통 방송하면 일부는 요즘 화면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좀 연장선이에요. 뭐 요즘 화면에서 못 다뤘던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또 이제 얘기해 보면서 그렇죠.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뭐 이제 요즘 화면 특집을 하는데 네. 요즘 화면에서 얘기하기에도 조금 그 내용이 좀 부족한 약간 뉴스 같은 거부터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신 PD님 뭐 요즘 뉴스거리 뭐가 있습니까? 뭐 뉴스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이영로 작가님의 그 이제 네.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이 있죠. 이제 글을 거기서- 읽으시는군요 또. 글을 또 이거 거의 이제 이 책 이제 한계선을 넘다라는 이 이제 네. 아트북입니다. 이제 소설 아트북이니까. 이제 영화나 이제 영상화나 게임화를 위한 이제 그 비주얼 아트북인데 네. 그 크래프톤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에서 책을 또 내는군요. 이건 당연히 이제 저기 민음사랑 이제 같이 해서 나온 걸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한번 게임 프로젝트가 한번 엎어지고 나서 이제 걔가 네. 지옥을 먹고 이제 심기일전해서 이제 다시 또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게임을 만들려면 이제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이제 컨셉 아트라고 하죠. 그렇죠. 뭐 컨티니 뭐 이거 네, 캐릭터 그런 디자인. 것들 캐릭터 디자인 뭐 아니면 이제 월드 구현이라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이 비주얼 디자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작업해서 거를 이제 묶어낸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선을 넘다라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도 눈물을 마시는 새 게임 영상화를 위한 아트북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은 네. 아니 근데 저기 좀 관심이 생겨서 그런데 그 뭐지? 네. 그 크래프톤이 퍼블리셔예요. 여기 마디 컨텐츠 되게 많이 제작- 다루던데.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일단은 이제 산하의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저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그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게임이 그거는 나오지 딴 않습니까? 나라 게임이잖아. 딴 나라 게임인데 어쨌든 이제 요 크래프톤에서 인수한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뭔지 알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니 퍼스트 파티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오케이, 너티독이나 뭐 이제 산타모니카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제 네. 크래프톤에서
여기 이제 메인으로 이제 또 반지의 제왕과 스타워즈 네. 또 컨셉을 담당하셨던 이안 맥케이그님을 또 모셔가지고 요거 네. 이제 아트북을 작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스타워즈 저기 결과가 별로 안 좋은데 영화가 재미없는 거지 아트가 구린 건 아니잖아요. 아트는 얼마나 훌륭하죠. 스타워즈 같은 그 경우는.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작업했던 분이 이제 또 여기 서문을 보면은 또 장황한 칭찬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는 이제 또 중간계랑 이런데 또 해봐서 아는데 뭐 네. 또 그런 얘기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얘기다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이영도 작가한테도 뭐 감았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얘기와 완전 뭐 자기는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소설에 대한 스포일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소설 안 본 사람이 보면은 그 스포일러 덩어리예요. 그리고 요 이제 크래프톤에서 요 이제 네. 눈물을 마시는 게임 프로젝트 명이 프로젝트 네. 윈드리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바람 잘 날 없다? 그냥 바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쵸. 네, 바람이 없다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소설을 읽었던 팬들은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스포일러를 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소설 안 읽어봤으면은 이게 스포일러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렇게 대놓고 이제 프로젝트 명부터 스포일러구나 해서 조금 소설을 보신 분들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트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괜찮은 게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저기 이번에 하기로 했던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게임을 안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보니까 게임이 하고 싶더라.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이거 한계선은 넘다 이거 아트북 보면은 네. 소설이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 너무 심각한 스포일러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결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좀 씁쓸하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책 소식 말씀하시니까는 네네. 저도 옛날에는 어차피 제가 화면 중독에서 약간 지능캐 쪽 포지션이잖아요. 지능이 뭐 부족한 캐 뭐 그런 건가요? 미쳤나? 그래서 네. 지능캐 포지션을 하면서 옛날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네네. 책을 안 읽은 지 좀 오래됐어요. 안 읽은 지 오래됐고 네. 그나마 좀 구미를 당기는 책이 나왔던데 좀 뭐 콜트의 역사인가? 콜트의 역사? 네, 저희 레데리 할 때 쓰던 총 있잖아요. 콜트 권총. 네. 책이 나왔던데 그거 좀 재밌겠더라고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읽고 혼자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지 않아. 네, 뭐 그런 책이 나왔더라. 재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좀 흥미가 있고, 뭐 저도 이제 좀 짧은 뉴스 소식을 가지고 오면은, 네, 이게 뭐 오늘 아침에 좀 각종 커뮤니티에서 제가 좀 접수했었는데, 이제 네네. 뭐 저희가 사랑했던 영화 배우 뭐 게리 올드만이 은퇴를 하고 싶다. 은퇴하겠다는 뭐 얘기를 안 돼. 필요하다고. 멱살 잡고 올라와 다시. 네. 연세가 얼마나 60 얼마라 그랬죠? 65인가? 아직 정정하신데 왜 이순재 쌤보다 한참 어리신데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는 또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CPD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좀 더 찍으라 그러는데 근데 뭐 팬이면은 오히려 좀 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다음 체력과 시간이 있을 때 은퇴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럼 한 1년 쉬시라 그래. 1년 쉬다 다시 오시라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1년 동안. 저는 뭐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뭐 재밌게 인생을 보내시면서 뭐 가끔 SNS 같은 데서 뭐 얼굴을 좀 보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퇴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섭섭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때까지 좋은 작품이랑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스스로 즐기실 때도 됐지. 저는 제오원소 같은 거 한번 더 찍고 이제 은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오원소나 뭐 아니면 레옹 때 그런 거 기대하는 것도 진짜 젊으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는. 그 반상머리를 지금 와서 또 하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에너지 넘칠 때 그런 연기 같은 게 너무 기억에 남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자꾸 그 배우에게 있어서 은퇴를 미루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 은퇴하시고 즐기시는 거 저는 뭐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저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엄청 좋아하지만은 뭐
특별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진 않죠. 터미네이터 이후로는.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경우에도 은퇴하시고 음, 뭐 개인적 욕심으로는 뭐 코미디 한 편 더 찍고 은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지만은 네. 반대로 은퇴하고 뭐 좀 재충전하다 보면은 뭐 작품의 욕심이 좀 났다. 그래서 뭐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제 다크 페이트의 이제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아 내 운명이 진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쉬고 내가 계신 것 그러잖아. 같은데. 터미네이터 말고 코미디 영화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또 네, 어두운- 그런 것도 비슷하게 음. 게리 올드만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 좀 쉬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충전돼가지고 뭐 좋은 작품 한번 더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는 좋지만은 뭐 그 은퇴한다고 돼서 저는 뭐 말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아 이게 보니까 올해 또 이제 그 짐 캐리도 이제 좀 은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조금 몇 작품씩만 좀 더 하고 가시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들이 좀 있긴 한데 아 그렇죠. 네. 뭐 또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이제 각자의 가진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뭐 그럼요, 쉬는 그럼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예. 그래서 뭐 푹 쉬시다가 뭐 진짜 뭐 그냥 SNS로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좋고 쉬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충전돼서 좋은 작품 한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게리 올드만 팔로우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 새끼가. 근데 뭘 봐? 이거 그냥 입으로 그냥 주싸두고만 그냥 대충 그냥. 원래 업계가 다 이렇지 뭐. 아, 패션 팬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네. 뭐 그래서 뭐 짧은 소식 이제 뭐 네. 신PD하고 제가 전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하면 특집으로 갈 건데 네. 네. 우리 신PD님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예고편이 이제 2개 정도 한번 소개 이제 그냥 이거는 예고편이니까 뭘 길게 네.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일단 걱정 반 이제 기대 반 되던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바로 네. 저희들 한때 얘기해봤던 아일랜드 1차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걱정이 더 앞서지. 걱정이 많이 앞섰고 과연 어떻게 나올 비주얼 같은 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김숙불님도 보고 오셨죠? 아, 네, 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라 사실 뭘 많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주요 등장인물 3명은 나왔단 말이에요. 반, 요한, 그렇죠. 그리고 원미호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그 비주얼적인 것들은 좀 어떤 것 같았어요? 아, 사실은 이게 저희가 늘 그런 얘기 하죠. 원작 네. 캐릭터를 비주얼을 따라가면은 네. 이게 이제 일본처럼 코스프레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완벽한 결과물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있잖아요.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완벽한 네. 결과물인데 네. 그렇게 안 되려고 저희나 아니면 저기 마블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를 새로 창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의미로는 사실은 이 양경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극화체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극사실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뭐 양경일 작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그러면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소마신화 전기. 그놈의 소만신화 전기.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신함의 여사 아니면 네. 디펜스 데빌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 가깝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일랜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그 실제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실제 캐릭터를 뭐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도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좀 시대적인 터치가 좀 더 많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코스프레라기보다 왜냐면 코스프레라기에는 다들 일반 복장을 입고 나왔으니까 만화에서도 그렇죠. 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은 정장 이제 맞아요. 흰 와이셔츠만 딱 입고 이제 네. 이제 요 단발머리 살짝 단발머리 네. 될랑말랑한 그런 머리. 그래서 저는 이제 김남길 배우님이 이제 반으로 나왔는데 네. 일단 인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머리는 좀 길렀어도 되지 않을까 원작처럼? 충분히 그죠. 원작처럼 충분히 좀 길러가지고 눈을 살짝 덮는 그런 느낌이어도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그냥 좀 요즘 시대적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너무 비웃음 띈 김남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네. 너무 막 코스프레로 가도 그런데 이거는 좀 코스프레는 아니더라도 좀 뭐 헤어스타일 정도는 좀 따라가도 됐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요. 아쉬운 면이 들었고. 네. 네.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좀 약간 그 반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약간 다듬어진 킹오파 이오리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래요? 약간 내가 알 듯 모를 듯 그 중이병의 경계와 그 썩소의 그 사이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특히 머리가 좀 이제 실제 드라마 캐릭터가 이제 그 눈을 덮는 머리가 아니다 보니까 얼굴이 훤히 보이는데 그런 썩소를 보이는 게 그렇게까지 좀 음흉해 보인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 뭐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인간이 아닌 그런 좀 반이 약간 그런 좀 사악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살리기에는 약간 조금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공개된 것만 봐서는 모르겠다.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네. 또 요한 역에는 또 차은우 씨가 이제 차은우 씨는 또 유명하죠. 잘생긴 걸로 유명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고 또 유명하단 말이죠. 뭐 사실 거기는 이제 뭐 나중에 신부복도 입고 나오고 하겠죠. 이제 보면은 드라마에서도. 근데 그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밝은 청년이었잖아. 원작 요한도. 그러니까 뭐 그건 무난한 것 같아요. 원미호도 마찬가지고. 맞죠. 근데 나는 원미호가 제일 좀 네. 뭐랄까 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게 그래요? 원미호가 사실은 굉장히 센 캐릭터잖아. 만화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굉장히 센데 좀 약간 약한 모습도 있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 없이 좀 세게만 좀 표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한도 좀 그래요. 요한은 사실 저기 그 뭐랄까 아일랜드 만화책에 보면 약간 미국물 먹은 그런 그치. 발랄한 청년이잖아요. 네. 차라리 이거 그렇게 캐스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박준영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What's up, your man? 이러면서. 그러니까 준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나이에 요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물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현대 티저로는 그렇게 미국 느낌이 좀 나지 않는다. 뭐 근데 아직 뭐 대사나 이런 거는 이제 한마디도 안 나왔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맞아요. 조금 더 정식 예고편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그런 점은. 그렇죠. 절대 준영을 데리고 요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만 왜? 필요한 거지. 준영이 한 10대 후반쯤 됐으면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가능했지. 몸도 좋고 이러니까 그때 가능해. 지금 준영은 안 돼. 50살 넘었어. 이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밤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좀 사실은 뭐 티저만 보고 저기 짐작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사실 뭐 만화 자체가 팬도 많고 재밌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때 걱정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정염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CG가 CG도 그렇고 정연기는 메인이 섹스란 말이에요. 전기를 그렇죠. 빨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어떻게 분명 요즘 이제 우리나라 OTT 같은 데는 이제 수위가 엄청 높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요건 네. 어쨌든 티빙 쪽이란 말이죠. CJ 계열 쪽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점에도 걱정이 되고 이제 또 CG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잘 하겠죠? 아니 뭐 근데 만화책에서도 그 점령기가 설정이 그런 거지 뭐 그런 막 그 노골적인 수위가 높은 장면은 거의 안 나오니까는 몇 번 나왔어. 뭔 소리야? 그 처음이랑 사이사이에 그 네. 컷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런 놈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메인은 아니죠. 뭐 그 뭐라 그러지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 요수도시 뭐 이런 거 맞나?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그 귀신들이 그 정념을 탐하고 이런 게 진짜 노골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일랜드가 표현했던 게. 그래요. 뭐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2월에 공개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12월에 나오는 기대작인 영화가 있는데 이제 딜레이가 좀 있네요. 기대작. 기대작일까? 소재는 분명 기대작인데 네. 과연 영화 영웅에 대한 예고편도 이제 2차 예고편까지 나왔어요. 정성화 이제 배우님 예전에는 이제 개그맨 하시다가 이제 배우로 또 지금 뮤지컬 같은 걸로도 활동 많이 하셨고 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인데 그래서 처음에 한번 나왔죠. 그 서세원 씨가 한번 하셨죠. 그렇죠. 그 대차게 말아먹고 개같이 욕먹고 지금 미국으로 이제 피난 가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영웅 처음에 봤을 때 소재가 이제 안중근 의사 영화가 제대로 나오나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봤지. 감독 윤재경 JK 필름 눈물 또 한 2발 장착하고 가겠네. 이미 예고편부터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어머니 울고 계시고 뭐 다들 막 울부짖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막 저기 포탄을 해치고 가는 장면이 있더라고. 꼭 나오는 장면들 전쟁 영화에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안중근 JK
그래서 나 아하. 지금 와 이거는 내가 어떡하지? 과연 잘 만들었을까 하는 굉장히 이것도 기대 반 불안 반 이제 반반 섞인 치킨 후라이드 이제 양념 반반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데 김석벌님은 어떻게 보셨죠? 저는 뭐 보긴 봤는데 사실 네. 이게 뭐 소재라고 그러면은 좀 신뢰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맡을 분이 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아니 근데 비주얼의 그 뭐랄까 싱크로율은 아니 그냥 거의 옛날에 우리가 보더니 안정근 의사 이런 딱 약간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쵸. 빼왔던데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요. 정답 배우님이 너무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이거야말로 코스프레 아니가. 너무 똑같더라. 근데 어떤 의미로 이제 제키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영화를 못 만드냐? 아니지. 그 국민들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물론 다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영화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이게 국뽕이고 신파라서 보기 싫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보면 그것도 훌륭한 영화죠,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 뭐 아무튼 아, 그래서 취향의 차지. 그렇죠. 뭐 취향 차인데 그래서 저희 결심했습니다. 네. 12월에 우리 스케줄이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만해. 그 아바타 전에요. 약간 스케줄이 비어 있어. 뭐 할지 아직 이제 안 정해져 있는 주간이 있단 말이야. 채우지 맙시다. 여백임이. 채우지 맙시다. 야 당당하게 남들이 안 볼 거야.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느낌을 일단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결심을 네. 한번 해보는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좀 약간 뭐 미리 아프던가 아니면 뭐 좀 해외 출장. 진짜 아니 윤정인 감독님이 진짜 딱 뭔가 이제 목욕제기하고 진짜로 네. 이제 이거는 제대로 만들겠다 하고 진짜 잘 만들었을 수도 있죠. 뭐 이때까지 좀 약간 코믹 한국형 블록버스터 같은 거를 많이 잘 만드셨는데 뭐 이거 진짜 저 웃음기 싹 빼고 잘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자. 예, 하십시오. 뭐 저는 잘못했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신PD님이 뭐 저기 이번에 티저 광고 가지고 이제 얘기를 뭐 티저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뭐 티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티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CF 이제 커머셜 필름이라고 하죠. 저는 CF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그 최신형 자동차 The All New Granger의 이제 커머셜 CF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렇군요. 출시가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런칭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뭐 각종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이제 티저가 나왔습니다. CF가 나왔군요. CF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랜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상징이라는 아이콘이죠. 그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그 각그랜저의 그 간지가 아직까지 이제 뇌리에 남아 있죠. 그렇죠. 성공의 상징이라는 그냥 옛날에 성공의 상징이었죠. 실제로 그랜저. 맞아요. 사장님 차. 근데 맞아요. 근데 그랜저보다 비싼 차도 많이 나오고 지금의 현대에서도 제네시스가 훨씬 비싸니까는 그렇죠. 이게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랜저라는 거는. 네, 좀 사실 그랜저라는 게 노티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희가 각그랜저 얘기한 게 언제예요? 국민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보면은 이 차는 좀 노티나는 차가 맞아요. 저 그랜저는 아직도 저는 좀 이렇게 타면은 그 뭐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향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저는 그 환향 같은 게 좀 느껴져.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환향? 그런 냄새가 있는. 예. 그러니까 환치. 환치 같은 거.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랜저 각그랜저 그놈의 그 안에 그 모가 있던 거 있잖아요. 뭐? 모가 옛날에는 자동차 안에 방향제나 모가 과일 네, 모가. 모가를 넣었었거든요. 우리 아빠 차에도 있었어요. 우리 아빠 차 봉고였는데 그 안에도 있었어요. 이게 여름에 차 뜨뜻하면은 사람 미치거든요. 진짜 머리 아프죠 그거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랜저 보면 또 모가 냄새가 나요. 최신 그랜저를 봐도 모가 냄새가 납니다. 저는. 모가 향이 아직도 난다. 나 그 냄새도 까먹었는데. 아직도 납니다. 진짜 네. 문만 열어도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번 그랜저 그 새로 난 거 티저를 보면은 네. 모가 향이 싹 사라졌어요. 아예 딴 차. 근데
네, 아예 딴 차라 느낌이 들고 진짜 신기한 게 뭐 아직까지 이제 CF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거지만은 네. 현재 그러니까 현재 나왔던 그 CF 보면은 네. 나이 든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랜저는 사실은 음. 성공의 아이콘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쓱 들어와서 뒷자리에 타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장님 이런 차죠. 그러니까 그게 그 오너 드라이버가 아니라 기사가 있어야지 타는 약간 그런 자동차의 느낌이 강했죠. 네, 근데 그렇죠. 아주 영하고 힙하게 그랜저를 해석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랜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근데 저는 이게 그랜저인 게 더 좋아요. 그랜다이저라든가 뭐 그랜다이저 가오가이거라든가 말고 그런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좀 노티나는 차기는 하지만 이름 자체가 네. 근데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성공의 아이콘인 차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야 이게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제일 잘 나가던 차래라고 좀 탈 수 있게끔 이게 그 나이대를 되게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기에는 이제 음. 그 그랜저라는 그 각인된 이미지 이름값 그럼요. 그런 거를 이제 왜냐면 제네시스도 이제 알린다고 힘들었잖아요. 그럼요. 그랜저 하면은 뭐 이미지는 어쨌든 간에 그 그랜저 우리가 뭐 좀 고급 차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그런 네. 마케팅비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리뉴얼 그래도 하는 것도 해야죠.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내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대기업 중에 네. 가장 젊은 느낌 나는 게 저는 현대 같아요. 아무래도 뭐 꼴랑 현대 기아 뭐 그 둘 중 하나겠지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 근데 그거 뭐 말고도 뭐 많지 뭐 당장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도 있을 거고 삼성. 그다음에 GM이요? SK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그 젊은 느낌 나는 건 현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 자동차. 기아차 오너로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러니까 현기 기업이라 그렇게 그러면 현기가 제일 젊은 느낌이 난다. 이렇게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어떤 의미로도 전자기기하고 통신기기 만드니까 삼성이 더 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제드래곤을 좋아해도 현대가 더 젊은 느낌 나요. 요즘. 그거는 뭐 팩트지. 백색 가전은 LG. 삼성. 그래서 왠지 현대에서 만약 임원진들에서 실수가 있다. 네. 그럼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시말서나 감봉 등 그냥 이런 게 페널티로 적용될 것 같은데 네. 삼성에서 왠지 뭐 임원진 쪽에서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나 왠지 제드래곤이 회초리 칠 것 같아. 뭐 해처리 그거는 이건희 회장 때나 했겠지. 아예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좀 어느 쪽이 더 젊냐 그러면 저는 현대가 좀 훨씬 더 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죠. 해처리가 아니라 잿더리 잡았던 그런 거겠지. 아니야 회초리 칠 것 같아. 삼성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랜저가 성공의 아이콘이긴 하지만은 뭐 과거에 각 그랜저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진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꼼꼼한 좀 영감님들 차였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거짓 아니고 차에 잿더리가 각 그랜저 때 얼마나 많았는데 조수석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데까지 잿더리가 있어. 잿더리에 진짜 밥만 남아도 밥 한 두 공기 나왔을 거예요. 거짓말. 잿더리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담배 냄새 나고 뭐가 냄새 나던 자동차를 지금 되게 잘 리뉴얼을 해가지고 좀 잘 알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봤던 그 커머셜 CF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드디어 왜냐면 모가 양이 사라졌구나. 모가형 사라졌어요. 이거 좀 약간 전형적인 거거든. 네. 그 뭐랄까 이런 좀 대형 세단들. 대형 세단. 대형 세단 CF는 좀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어요. 구라파에서 나오는 그런 대형 세단들. 네.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 보면은 CF 비슷해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여자가 수영장에서 올라오고 맞아.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가운 걸치고 밖에 있는 자기 차를 보고 그리고 슬로우 모션 들어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편 같은 사람이 막 산길을 헤치고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집에 도착하면서 막 끝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 산이 이 차 주인 거다 뭐 그런 건가? 그런 산길 같은 거 꼬불꼬불 내려가면서 막 그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런 시리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새롭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뭐 제가 그런 저 되게 칭찬했었는데 지금도 기대가 좀 많은 신차입니다. 우리 김석불님 이제 어떤 회사 사장님이실까 한데 구매하시는 없어요. 지금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돈 나중에 많이 벌면은 그랜저 꼭 사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좀 굴러다니는 거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는 네. 뭐 또 유튜버도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아하. 음, 맨날 유튜브- 보잖아요, 뭐 유튜브는. 집에 가면 그래요? 맨날 이상한 유튜브 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보는가? 약간 그러면서 아, 좋아요. 네, 유튜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겨울이고 좀 있으면 좀 더 추워지니까 한참 생선들이 맛있어질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생선 관련 유튜브 중에 이제 입질의 추억이라고 있습니다. 입질의 추억. 네. 입질의 추억이라고 뭐 이렇게 아하. 생선 요리감이나 아니면은 뭐 생선 고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술 먹으러 가면은 횟집도 자주 가고 고깃집도 자주 가지만은 그렇죠. 이게 뭐 맨날 뭐 공식이죠. 광어 우럭 아니면은 뭐 연어 광어 뭐 이런 거. 아니면 겨울 때 방어 잠깐 먹던가 그러는데 그렇죠. 생선도 맛있는 생선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봐놓으면은 뭐 철 맞춰가지고 뭐 해산물이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거 먹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입질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이 좀 재밌어서 그렇지 네. 그 생선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거를. 미스터 그래서- 초밥만큼 알려주나요? 아니요.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고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백종원 선생님, 백 선생님도 네. 입질의 추억으로부터 수산물 같은 정보를 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문을 구한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입니다. 분이구나. 예. 네, 그러신 분이라서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도 그 이제 입질의 추억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종원 선생님의 새로운 컨텐츠인 니마 그 시절 가지고요. 너무 소름 끼치게 스무스하다 넘어가는 게. 네, 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백종원 선생님들이 지방에 있는 작은 그 소도시들의 뭐 시장 전통 시장을 가면서 거기 있는 맛집들을 발굴하면서 뭐 그렇죠. 그쵸 지방 도시들의 경기를 좀 활성화해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재밌고 이제 지역색 있는 음식들 보면 또 재밌는데 네. 저는 조금 걱정인 게 그런 시장이라는 게 네. 정해진 규모 안에서 정해진 방문자 수, 음. 정해진 그런 근무 시간 정도를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네네.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에서 사람이 막 들어왔을 때 그런 좀 뭐랄까요 그 스태미너와 스트레스. 그치. 그 나이 많이 드신 그런 가게 운영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저기 백종원님이 이제 갔다 오셨던 중에 뭐 낙지인가 문어를 막 이만큼 쌓아주는 그런. 맞아요. 거기가 이제 뭐 문전성시라 그러더라고요. 원래도 사람이 많은데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단골들한테도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보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체력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가게를 하신다고 뭐 스스로들 얘기를 하시니까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약간 진상 같은 애들도 몰려오거든요,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내가 가서 판단하겠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걱정이 돼 있고 혹시나 그 컨텐츠 보고 그런 데 방문하시게 되면은 네. 좀 뭐랄까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즐기고 가겠다라고 좀 이렇게 가서 그냥 재밌게 뭐 먹는 거 먹고 구경하시고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줄 서서 먹을 바에는 딴 데 간다. 저도 줄 서서 먹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가서 좀 뭐 재밌게 놀고 먹고 온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 많이 소규모 지역들이 분포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작은 지역들이 이제 안심하고 뭐 자기 본인들의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쪽 동네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다 이게 다 국방력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 보고 있는 샤르레 군사연구소라는 이제 밀덕 관련 거의 프로 방송인이네 이제. 밀덕 관련 이제 유튜버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밀떡 관련 유튜버군요 이번엔. 장르도 다양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봉삼 씨가 이제 국뽕의 한 주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국뽕은 좀 뭐랄까 그런 뭐 축구 뭐 가수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국산 무기들. 그렇죠. 국산 무기가 원래 질이 좋죠. 국산 무기들이 수출되는 거 이것도 진짜 못 말리는 국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는 저 국뽕을 또 채우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또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 아니면 뭐 역사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나 이런 무기들이 그런 거 보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샤르레 군사연구소. 샤르는 프랑스 사람인가? 그런 거 샤를드골 공항에 아마 그 샤르일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재밌어요. 뭐 요거 하고 저기 몇 개 보는 게 있는데 뭐 그 지식 스토리하고 여러 가지 뭐 저 밀덕 방송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남자들이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우주, 미스테리, UFO,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동물 뭐 짝짓기. 이제는 그쪽까지 잭스 영역을 넓혀간다. 뭐 나이 동물 관련 다큐 보면 재밌잖아요. 여기서. 재밌죠. 네,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밀덕 관련 그런 영상들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 밀덕이라는 게 좀 뭐랄까 너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히스토리 채널에서 2차 대전만 네. 많이 재생산하니까 네. 현대 무기들이 좀 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유튜버들 채널 보면은 군사 쪽 밀덕 관련 유튜버들 보면은 현대 무기들을 좀 많이 다뤄줘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재미가 있죠.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군요. 우리 네. 최첨단 무기는 그 톰 크루즈 아닙니까? 아니 그거 저기 탑건 너무 옛날 이야기다. 탑건 2에 나오는 그 F-18도 좀 오래된 비행기라 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탑건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덕에서 비행기 얘기를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는 뭐 이렇게 크게 한 3채널 정도가 됩니다. 아하, 아주 그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아주 네. 굉장한데. 일단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그다음에 네. 우리 CPD님 아. 또 어떤 요즘함이 있습니다. 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두 편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네. 바로 이제 요 두 편이 이제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 두 편입니다. 바로 일단 뭡니까?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해석하면 어떤 거죠? 안 보이는 손님인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님인 것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2017년에 개봉한 스페인 영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서바나 영화군요. 서바나는 뭐야 도대체? 아무튼 예, 스페인 영화고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미스터리 추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아는 사람들 아는 굉장히 이제 좀 스릴 있고 재밌고 뭐 마지막에 반전까지 해서 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유명한 영화였는데 저는 요번에 네. 자백이 개봉 우리나라 영화 자백이 개봉을 했는데 서지섭 씨 나오는 그렇죠. 건가? 소지섭 씨 나오고 그리고 나나 그리고 김윤진 씨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제 자백이 요 인비저블 게스트의 이제 리메이크라고 해서 네. 그래 그럼 생각보다 평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또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러 가기 전에 가야지 나는 또. 원본을 보고 가겠다. 그렇지. 지독한 지병이지. 원본을 보고 가겠어. 그랬는데 내 진짜 궁금한 게 나중에 8만 대장경 관련 영화 나왔을 때 네 8만 대장경 다 읽는 내가 본다 진짜. 8만 대장경. 그거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그래서 8만 대장경 독파로 간다. 아무튼 그래서 요 보게 됐는데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쨌든 리메이크니까 대동소이하겠죠. 여기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어떤 호텔 방에서 깨어났는데 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 이제 자기의 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욕실에서 죽어 있고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밖에서 경찰이 문을 열려고 막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잡혀가겠죠 당연히 이제 살인범으로 잡혀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승률 뭐 여기 원작에는 한 승률 99%의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진술을 하고 이제 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 기업 이제 벤처 기업가로서 이제 좀 성공한 사람이 돈도 좀 있고 사회적 명성도 좀 있는 그랜저 사람.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랜저 타는 사람이죠. 그래.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는데 이제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 변호사한테 이제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주다가 점점 이제 변호사가 구라치지 말라고 나한테 똑바로 얘기하라고 다 얘기하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이 사건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돼요. 자기 입으로 뱉는 거지. 자기가 옛날에 이
불륜녀와 함께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공모를 했었다. 공모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 이 둘이 엮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지금 이 살인 사건. 왜냐면 이 호텔방이 밀실이었거든요. 우리가 네. 그 김전일 같은 데서 밀실. 많이 오는 밀실 밀실 사건. 사건. 문도 아. 잠겨 있고 이제 문에는 또 이제 정문에는 이제 걸쇠가 잠겨 있고 창문도 이제 그런 이제 문 손잡이로 잠겨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밀실 살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나 어떤 인간관계를 겹쳐서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하면은 점점 스포일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반전이 진짜 와 보면서 개소름이었어요. 이게 이제 자백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나가 이제 네. 불륜녀로 나오고 소지섭이 이제 요 성공한 사업가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김윤일 씨가 요 이제 뭐 승률 100% 변호사로 변호사. 나온다. 우영우를 들고 오지 왜? 우영우는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뭐 아 이런 그렇군요. 좀 높으신 안타깝네. 분들이랑 대화하면 빡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대동소이한데 요 두 개의 이제 결정적 차이는 그거예요. 이제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서 뒤에 군더더기 없이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나요. 딱 밝혀지고 짠짠 하고 탁 그대로 스테어스 스크롤 올라가요. 근데 요 자백에서는 그 중요한 이제 그 반전이 밝혀지고 영화가 좀 더 이어져요. 약간. 더 해야 된다. 아, 요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자백의 시도가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딱 끊어서 말을 못 하겠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질척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끝내도 되는 거를 뭘 좀 더 만들었다. 조금 더 질척질척거린다 원작에 비해서 원작이랑 그러니까 결말 부분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인비저블 게스트의 특징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깔끔하게 스피디하게 진행돼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딱 끝이 나고 자백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질척질척한 느낌이 남으면서 약간 그런 거지. 그 새벽에 잔이 이런 카톡으로. 그렇죠. 약간 질척거리고 마지막에 심파로 하마터면 갈 수 있을 뻔한 막 그런 게 나오다가 근데 심파로 가진 않아 다행히도. 그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아무튼 심파로 가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내용이 뭔가 구질구질하게 조금 이어지는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이런 개연성이 조금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이제 인비저블 게스트에서 넘어갔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여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구성을 취함으로써 이제 개연성이 늘었다. 이제 그런 거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질척거린 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호였다. 뭐 그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자백도 굉장히 오래 나온 우리나라 영화 중에 꽤 잘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원작이 워낙 재밌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후회하는 게 이게 인비저블 게스트를 안 보고 왔어야 됐어. 왜냐면은 그 반전이 너무 중요한 반전이거든요. 근데 나는 에이 저거 나 다 아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김새는 스포일러 당하고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어차피 조금 나올 있어서 거 언제 나올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그 반전을 바꿨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바꾸기에는 너무 큰 반전이라서 못 바꿨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그 반전이 나와. 그래서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두 영화를 다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자백 먼저 보고.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보라 그러면 저는 인비저블 게스트를 볼 건데 만약에 자백을 굳이 보고 싶으시다면 자백을 보고 인비저블 게스트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그리고 이거 막 좋은 팁이네요. 추리극이라 그래. 추리극 비슷하거든요. 막 이제 이 변호사가 그 옛날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제 막 이 주인공을 막 쫀단 말이에요. 뭐 구라치지 마. 지금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뭘 끌어내면서 이제 착착착 이제 그 과거의 진실과 이렇게 딱 맞물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충고하고 싶은 거는 뭘 추리하려고 하지 마. 그냥 봐. 그냥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봤으면 좋겠다. 괜히 막 머리 써. 혹시 저 새끼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저 새끼 뒤통수 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면은 괜히 놓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가? 에놀라 홈즈하고 비슷한 종류의 추리인가? 추리가 첨가돼 있는 거지 추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낮은 수준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엮어가는 수준이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백도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 극장에 조금씩 걸려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자백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백 그 영화 저는 포스터는 기억이 나요. 아. 예고도 기억이 나는데 네. 아직까지 하는지는 잘 몰랐네요. 그래요. 나쁜 뜻이 아니라 요즘 아. 극장에 워낙 영화들이 빨리 오르락내리락 하니까는 맞습니다. 또 좀 인기 없다 그런 싶으면 부분인데. 금방 내려가고 그럴까. 가차없이 날라가죠. 네. 그래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부지런히 챙겨서 지금 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VOD 나오면 보셔도 되고요. 뭐. 아,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그 요즘 화면으로는 네. 뭐 제가 또 뭐 그 정신 연령이나 그다음에 그 취미에 대한 그런 뭐랄까 성숙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하하. 제가 또 장난감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좋죠. 장난감 좋아하는데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아직까지 좀 인기더라고요. 그 반다이에서 가오가이거가 나왔는데 그래요. 좀 땡깁니다. 그렇군요. 땡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그 수성의 마녀 나오면서 또 건프라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직도 저는 가오가이거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가오가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저의 그 학창 시절하고 좀 많은 부분도 비슷하게 추억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쯤에 가오가이거가 나온 것 같은데. 고등학교 맞습니다. 고1 때였습니다. 맞아요. 고일 때쯤 나왔는데 네. 이거 뭐 그 유명한 그게 있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공부를 빠았으니까는 이 가오가이거 오프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오가이가라고 해서 성격표에 거의 반이 가였는데 잠깐만, 고등학교도 그 수미양가가 아니었을 텐데. 뭐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적으로 느낌이었죠. 가가였다. 네, 나누면은 가오가이가 그렇군요. 거의 용자왕에 가까운 성격표를 제가 받았었죠. 그렇죠. 쌤들한테 개기는 용자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가오가이거 관련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회사가 좀 사실은 저희가 뭐 생각하면은 뭐 반다이가 건담 만들면서 그쪽 네.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품질도 사실 제일 좋습니다. 좋겠죠. 네. 당연히 그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인데 뭐. 그렇죠. 근데 뭐 여기저기서 사실은 가오가이거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품질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반다이에서 나오니까 더 품질도 제대로 잡히고 그다음에 뭐 제품 자체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다 반다이 제품이니까 이게 용자 시리즈나 아니면 건담 시리즈나 그러니까 주머니를 싹 말려버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이 용자 시리즈도 반다이에서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라모델로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뭐 그 프라모델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긴 하는데 쓸데 못 사는 게 제가 서울로 온 지가 한 이제 10년쯤 됐거든요. 올라오면서 그 에나멜이 라칸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다 굳어버렸어요. 왜?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그 휘발성이니까 이런 애들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좀 부분적으로 색칠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다 말라버리니까 이거를 또 다시 구비해가지고 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금전적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또 못 사게 되고. 난 또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까봐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뭐 우리 집에서는 취미는 저희 집은 취미는 무조건 장려합니다. 취미로 람보르기니 같은 거 사고 그래도 되나? 그런 취미가 안 돼. 레이싱 좀 하겠다는데. 안 돼. 너무 비싸서 안 돼.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심은 가지만 아직 못 사고 있다는 거.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먹거리 중에 라면. 그놈의 라면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어떤 거요? 이 라면 중에도 이거 왜 계속 나와 그런 제품들 들어 있어요. 이게 내 주위에 이거 안 먹는데 이거 왜 계속 나오지 이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이 충성도가 굉장합니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 신라면 이런 거도 뭐 누구나 좋아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상사면 이런 거도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라면 사러 나가가지고 약간 그런 거였어. 이거 왜 아직도 나오지? 그런 거 중에 보면 하나가 무파마. 무파마는 그래도 나름 인지도랑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 얘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건더기가 많잖아, 걔는. 그렇지. 무파마. 그다음에 뭐 저기 사리곰탕면 이런 거. 너 사리곰탕면 자주 먹는데요? 자주 먹긴 한데 이거 멀티로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는 물건은 아니다. 너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인데 사리곰탕면.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그럼 라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계열이나 뭐 해물 안성탕면 이런 거. 해물 안성탕면. 그거 안 먹어봤다. 이거 좀 약간 좀 왜 아직도 나오지 그런 계열이 있어요. 그런 계열 중에 좀
그거 있습니다. 칼국수, 멸치 칼국수 있어요. 멸치 칼국수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몰라? 몰라. 농심에 이렇게 긴게 생겨서 멸치 칼국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전 뭐 라면 안 좋아하는. 라면이 보통 이렇게 5대5라고 느낌 정도로 네모나잖아요. 네. 근데 멸치 칼국수 이렇게 길게 포장된 제품이 있습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근데 그렇지, 내가 말하는 게 그런 네. 거야. 이게 아직도 나온단 말이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작품이 그쵸. 계속 나오고. 네,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좋아요, 이거 보면. 이거 그래요? 좋아해요.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 멸치 칼국수 라면이 컵라면으로 나옵니다. 컵라면 나오면 좀 한번 먹어볼만 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 컵라면 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꼭 끓여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거 왜 컵라면 안 나오느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드디어 컵라면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컵라면이 만약에 봉지라면 나오고 컵라면이 나오려면 좀 인기가 있어야 좀 나오는 건가요? 어때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잘 대부분. 팔렸다는 거 아니야? 잘 팔렸다기보다 내가 그랬죠. 충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충성도가 매니아층이 있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단종한다 그러면은 촛불 지시 일어날 겁니다. 횃불씨. 농심 사장 퇴진하라 그러고 장난 아닐까요? 이거 보면은 라면 불태우고 장난 아닐까요, 진짜. 그렇군요. 네. 이거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왜? 약간 그런 거지. 튀김 우동 있잖아요, 농심. 농심 튀김 우동이 사발면만 계속 나오다가 한 몇 해 전부터는 이제 봉지라면이 나왔지. 그런 약간 역전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거 컵라면을 먹어보고 봉지로 넘어와라, 뭐 약간 그런 의미로 냈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또 뭐 특히 또 큰 사발 중에 우육탕 이런 거. 우육탕면 같은 것도. 네, 우육탕은 저기 봉지라면이 없죠. 그렇죠. 사발면만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여기 경계가 나뉜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서 그 멸치 칼국수가 드디어 사발면이 나왔던 거는 정말 발견할 만한 이야기고요. 그러네요. 네, 많은 자취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컵라면 나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끓이니까 더 맛있을 거야. 얘는 한 5분 정도 끓여야 돼요. 일단 컵라면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가 봉지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멸치라면. 저도 그 라면 얘기하니까 좀 그리운 라면이 있어요. 그냥 뭐요? 별건 아닌데 그 군대에서 먹던 맵시면 나와요 지금. 나는 이런 마트 이런 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게 대형마트 말고 약간 그 식자재 마트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야 돼. 그런 데 가면 라면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맵시면 있어요. 난 그 맵시면 왜냐면 그때 우리는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그 고추장 있잖아요. 순창 고추장 통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뽀글이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맵시면 넣고 그걸 렌즈에 돌려서 먹었어. 와, 환경으로만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그거 제대는 사람들 출산율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거 제로 풀 걸. 그래서 DP에 이제 그런 명언이 있죠. 사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맛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지. 라면 얘기하니까 맵시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맵시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맵시면 옛날에 많이 먹었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멸치 칼국수가 드디어 컵라면으로 나왔다라는 것까지가 제 소식입니다. 다음 우리 신 PD님 요즘 소식 추가로. 저는 이제 아까 영화를 했으니까 이번엔 드라마. 네. 저는 김수볼과 달리 다 보니까요. 일단 이제 미국 드라마 한 몇 편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것도 이제 김수볼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지만은 이제 또 한 주제로 묶었습니다. 영화처럼. 네. 바로 이제 미드 클라르크라는 넷플릭스 미드와 그리고 다머 이제 괴물 제프리 다머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두 개 공통점은 실화 기반이라는 겁니다. 실존 인물 2명이라는 겁니다. 클라르크와 클라르크 올로프손이라는 이제 범죄자와 여기 다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연쇄살인범입니다. 아무튼 요 두 이제 실화 기반의 드라마를 한번 제가 봤는데 일단 미드 클라르크 같은 경우에는 요 클라르크 올로퍼선이라는 이제 요 놈이 있는데 스톡홀름 신드롬 아시죠? 알죠.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 새끼입니다. 유명한 연관. 이게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1973년 8월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이제 은행 강도가
은행 강도 이제 은행 인질 사건이 있었어요. 네. 뭐 이제 크레디트 반켄은행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얀 에릭 올슨이라는 이제 그 강도가 여자 3명 여자 3명의 여자 1명의 남자를 인질로 잡고 막 법무장관이랑 이제 협상을 해서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 네. 첫 번째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크라르크 올로프선을 이제 석방 및 자기 은행으로 보내라 이거였어요. 그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300만 크로네를 내놓으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탈출을 위한 무스탕을 요구했다. 무스탕 차량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얘들이 6일 동안 거기서 이제 대치를 했는데 이제 클라르크 올로프선도 거기 들어갔죠. 뭐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인지들한테 얘가 되게 따뜻하게 대해줘 막 그랬단 말이야. 막 나에겐 따뜻한 남자.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경찰들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런 막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도 나쁜 사람들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증언하게 되면서 이제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뭐 심리적으로 기대고 뭐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인질 사건에서 그런 거를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클라르크 올라프선의 일대기입니다. 얘가 진짜 처음에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재기발랄해. 이게 범죄자인데 그런 거예요. 약간 우당탕탕 클라르프의 일대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망난이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 같은 건 해본 적 없고 범죄로만 장난꾸러기. 거의 일생의 반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얘가 보면은. 근데 얘가 생긴 게 되게 잘생겼어. 또 하필이면 또 여기 이제 기현성. 요 클라르크 주인공으로 클라르크 역에 이제 빌 스카스가드가 주연을 맡았단 말이에요. 빌 스카스가드 겁나 잘생겼어요, 진짜로.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와 그래서 이거는 와 이게 이렇게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실제 클라르크 올라프선을 찾아보면 미스캐스팅이네 그래. 왜냐면 걔가 더 잘생겼거든. 씨. 빌 스카스가드도 겁나 잘생겼는데 이거 클라르크 얘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장난 아니게 잘생겼어. 딱 사진 한 장 있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 여자들을 계속 만나. 이게 드라마가 한 회차에 2번 이상씩 섹스씬 계속 나와요. 새끼 본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얘가 또 보면은 조루야. 심각한 조루야. 탁탁탁 하면은 하면 쓰는 이제 여자들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막 실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들 또 좋다고 막 또 계속 달라붙어 있어.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렇군요. 이 드라마가 또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은 딱 그래. 진실과 거짓의 기반함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경고 주의 멘트 같은 게 뜨고. 픽션이다. 그러니까 이 클라르크 올라프선의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참고를 많이 했겠죠. 근데 사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요 드라마는 처음에는 막 올라프선이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게 뭔가 약간 요새 MG 감성 힙한 느낌처럼 보여. 막 지 멋대로 사는 거잖아. 근데 처음엔 그래서 약간 미화물인가 했는데 뒤로 갈수록 보면은 이거는 진짜 천하에 이런 상등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에 좀 쉬러 간다고 그러고 계속 탈옥하고 그게 일생이야 얘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내내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또 여기저기 애도 싸질러 놨지. 그래서 그래 하여튼 지멋대로 사는 이 클라르크의 일생인데 진짜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고요. 이에 반해 여기 이제 다머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시즌 내내 이 드라마가 서늘합니다. 진짜로 공포스럽게 그지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런 리얼 실화. 컨텐츠들 좀 있어요. 좀 보면은 진짜 기빨리는 같은 거. 얘도 약간 너드인데 애가 얘가 또 심지어 동성애자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18명인가 식인까지 했어요. 식인까지 했어. 진짜 나쁘네. 그래서 밀워키의 식인종 뭐 이렇게 불리는 애인데 뭐 이게 보면 히스토리 채널 선정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8인, USA 투데이 선정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범 10인, 브레테니커 대백과사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7인에 선정된 어마무시한 애예요 진짜로. 정말 나쁜 놈이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래서 뭐 클라르크 얘 같은 경우에 감정이 넘쳐 흐르거든 드라마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없어요. 아예 절제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뭐 사람을 썰고 하더라도 거기서 감정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별로. 그러면서 식인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좀 미국 사회에 대한 약간 비판 같은 것도 같이 있는 게 얘가 네.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한 18명쯤 그렇죠, 죽였다 그쪽으로. 그러면은 막 네. 막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막 저기 무슨 덱스터 이런 미드처럼 막 시체를 뭐 썰어가지고 뭐 바다에 뭐 버려서 이렇게 숨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즉흥적으로 막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안 잡히는 거야. 얘가 안 잡혀. 왜냐하면 경찰이 누가 이제 약을 먹여서 얘를 재우려고 그랬는데 얘가 도망쳤단 말이야. 도망쳐서 나왔는데 경찰이 왔어. 주변에 신고해서. 그 왔더니 얘가 그 또 하필이면 흑인이었어. 그 다머는 백인이었고 다머가 얘 내 애인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이런다고. 경찰들이 주변 흑인들이 그래 저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애인 사이라며 뭐 그럼 들어가세요. 뭐 그러고 그냥 끝나. 결국 걔는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죽은 거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 전반적인 그런 사회 문제, 흑인에 대한 특히 얘가 조금 돈도 없고 이러니까 얘다 요 빈민가 비스무리한 데 살다 보니까 흑인들 많이 사는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주요 타겟도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주로 많았어요. 보면은 뭐 물론 백인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걔가 생활 반경이 이제 그쪽이었기 때문에 또 흑인들도 이제 많이 그 희생이 됐고 뭐 아시아계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좀 멀어진 계층들을 주요 타겟으로 그렇죠. 담았으니까 경찰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경찰들이 그 특히나. 또 흑인들한테 또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제대로 이제 뭐 해도 잘 안 수사권 같은 들어주고. 거를. 특히나 그 옛날이니까 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드라마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다른 재소자한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참 그 웃긴 게 얘가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팬이 또 생기고 막 그래. 막 진짜 그런 애들 있잖아. 범죄자의 팬 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누가 막 편지도 받고 막 사랑해요 막 이지라고 그런 장면들 결혼하자 보면서 그러고 막. 내가 꼰대는 아니다. 저 말세다 말세 뭐 이런 세계가 절로 나와. 그래서 요게 두 드라마가 굉장히 산반됩니다. 클라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섹스씬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 싶으면은 빌 스카스가드의 엉덩이를 많이 볼 수 있다. 햇반 돌렸다. 돌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그리고 다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닥터님이 입맛을 싹 다실 만한 그런 영화다. 거기도 햇반 돌렸다. 거기는 이제 선짓국 같은 거. 진짜로 서늘서늘한 영화, 서늘서늘한 드라마 이렇게 두 가지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작품이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 있는 이제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요 미드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이제 그 권력 다툼, 의사들의 권력 다툼. 진짜 세브란스 병원이야? 일리는 없고요. 예, 당연히 아니죠. 세브란스 이제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책상에서 깨어나요. 책상 위에서 깨어났더니 어떤 회의실 같은 데서 이렇게 gat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뭔가 해서 깨어났는데 그것도 앞에 있던 스피커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어요. 일어나셨냐고 이제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거 뭐냐고. 근데 자기 과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어디 사냐, 네 이름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럼 아주 좋은 성적이다 그러고 이제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이제 어떤 기업 이제 단절 시술이라는 게 있어요. 단절 시술을 기억을 없애버리는구나. 기억을 없애버리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떤 기업의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그 단절 시술 머리에 칩을 박으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 순간 이제 밖의 기억이 없어져. 밖의 기억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기억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은 그 바깥의 기억만 그 안에 있던 기억은 또 없어지고 바깥에 있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에 사람들인 밖에 사람들은 아우티라고 불러. 아우티. 귀엽게. 아우티. 그리고 밖에 사람들은 안에서 일하는 애들 보고 인이라고 불러. 인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이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이제 퇴근을 하려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 다음에 눈 떠보면 다시 출근이야.
그 이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 아주 정닥터님 같은 삶, 그런 삶이죠. 아, 진정한 노동자. 진정한 노동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안에 있던 인이들은 자기는 이제 바깥 생활은 없고 맨날 일만 하고 있잖아. 이 안에 갇혀가지고 이 지하에 그쵸. 갇혀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뭐 일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다가 맨날 편해. 그냥 나와가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밖에 있는 애들은 좋지. 좋은데 이 안에 있는 좋은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염전 노예잖아요. 그냥 일하는 것만 기억나는 일하는 노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논란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할 텐데 아마 올해 본 제가 드라마 중에 그 모든 미드 한드 합쳐서 세 손가락 안에 네. 뽑을 수 있는 드라마다. 제가 허준하장 안 봤구만 저거. 허준은 뭐 올해는 아니잖아. 아니, 허준 실제로 안 보기도 했고. 네. 이게 애플 TV 이게 뭐 평단의 그 찬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사람들 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많이 못 하시는 게 진짜 신박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신박한 스포가 설정이라 조금 조금 스포를 알고 봐도 사실 재밌을 건데 이게 또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런 거에 또 어떤 음모 같은 것도 있겠죠. 음모랑 그렇죠, 그리고 이 그렇죠. 안에 인물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들을 보는 것도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책상에 놓여있던 여자애가 그러니까 신입인 거야. 네. 걔가 이제 걔는 나는 여기 그만둘래.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계속 반려되는 거지. 왜냐하면 밖에 있던 아우티가 나의 본체잖아요. 그렇죠. 걔가 난 퇴사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야. 얘는 안에서 미쳐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뭐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요것들 보면은 전혀 9회까지 있거든요. 9회를 보고 나면은 내를 시즌 2 나올 때까지 단절시키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 그리고 요게 굉장히 그 연출이나 색감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양에서는 웨스 앤더슨 얘기를 하던데 저는 박찬욱 감독의 향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 약간 좀 차가운 느낌, 어두운 느낌 그런 거든가 이게 딱 구도 있잖아. 이렇게 비례 대칭 맞추는 그런 카메라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오히려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요 세브란스는 진짜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애플 TV에 한 3개월은 무료로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애플 TV에 사실 저기 뭐 구독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렇지 한 1년 전에 파친코도 되게 팽했었잖아요. 파친코가 얼마 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네. 올해였나요? 네. 그렇다 셈치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가 네. 약간 그렇게 숨겨진 명령들이나 걸작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좀 입소문이 덜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것도 그래서 진짜 좋은 드라마인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다 이겁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미리 보고 또 약간 좀 뭐랄까 좀 잘난 체하게 딱 좋은 컨텐츠들은 보고 아직도 이걸 안 봤어. 약간 그런 느낌. 이 정도는 봐야지. 네, 그리고 이제 미드를 뭐 이렇게 세 작품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네. 또 우리 국뽕로도 있는 화면 중독에서 또 한국 드라마 안 하고 넘어가긴 조금 그러니까 지독하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서 끝을 내죠.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빠밤. 제목부터 당장 막나니 냄새가 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송중기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로 나오죠. 송중기 씨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굉장히 놀라운 점은 지금 놀랍게도 JTBC 금토일 주 3회 편성으로 가는 드라마입니다. 희한하네. 네, 그 지난주에 방송을 시작해서 딱 3회까지 나왔는데 제가 3회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드라마 어땠는가 뭐 대략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감상이 어떻습니까? 재밌다. 재밌다. 놀랍게도. 요거 원작이 있어요. 원작은 원래 웹소설 원작인가 봐요. 웹소설이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웹툰도 이제 연재가 이제
웹툰 연재 초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럼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송중기가 여기 이제 순양그룹이라는 그룹의 시다발입니다. 이제 뭐 네. 무슨 팀의 이제 그 팀장인데 사실 얘가 이제 음. 그 여기 이 대기업인데 순양이 네.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기업이냐면은 네. 이거 100% 확신합니다. 삼성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될 수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을 드래- 모티브로 했다. 음. 왜냐면은 이게 과거 회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가 죽었는데 과거로 갔는데 하필이면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야. 다시 아, 오케이, 오케이. 환생한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순양을 세웠던 이제 회장이랑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회장이 그래. 우리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인데 막 그러면서 이거 누가 봐도 삼성이잖아. 그렇네요.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 주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삼성이죠. 뭐 저기 패시브죠. 애플 같네요. 아무튼 이제 송중기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제 시다바리 같은 역할, 이제 그 오너 일가의 시다바리 역할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아니 막내 아들 말고 그 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죽기 오케이, 전에 오케이. 팀장으로서 막 무슨 이제 변기 고쳐달라고 가서 고쳐주고 뭐 무조건 찾아와라 뭐 누구 찾아와라 못 찾아오면 너는 바로 끝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시다바리 역할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되게 묵묵하게 막 자기가 딱딱 유능한 애지 그러니까 유능한 해결사 같은 애였지. 그런데 이제 얘가 어느 날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비자금 관련해서 뭔가를 이제 특명을 받고 해외로 나갔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살해를 당해서 그렇군요. 딱 깨어났는데 갑자기 쌍팔년도에 차 안인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했는데 저기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재벌가 이 옛날 재벌가 회장의 이제 손자로 태어난 거지. 막내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근데 요 회장애한테 자꾸 다른 집 이제 뭐 이쪽 하기 싫다 그래서 절연당하고 이제 따로 남은 게 손자밖에 없구나. 아니 손자도 손자도 막 저 다 꼴보기 싫다고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성민 씨가 이제 회장을 맡았어요. 뭐 네. 이건희 회장 역할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 약간 좋습니다. 사투리 쓰고 이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약간 크로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냐면 이쪽 집안은 이제 송중기가 다시 태어난 집안은 이제 버림받은 이제 그쪽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버지 회갑 때 이렇게 딱 환갑 때 갔다가 얘가 이제 또 미래에서 왔잖아. 네. 그럼 이제 다 알잖아. 미래를 알잖아. 그러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막 이런저런 떡밥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설계탄 소리를 설계탄 소리 뭐 노태우를 밀 거냐 아니면 저기 김영삼 김대중 쪽을 밀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같으면은 노태우에게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한테 쓱 흘렸는데 어느 날 진짜로 거기 노태우가 될 리가 없다. 왜냐면 저기 김대중이랑 뭐 이렇게 해서 거기 그 둘 중에 누가 무조건 될 거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이제 단일화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여기 노태우가 막 대통령이 되고 우리 실제 역사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얘 불러가지고 뭐 얘한테 슬슬 호감을 가지고 얘가 자꾸 똘똘한 소리를 존나 하니까 왜 애어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막 똘똘한 소리 하고 막 이제 반도체 사업 이런 걸로도 고민하는데 이제 얘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가 좋다. 뭐 같은 그런 정보도 던지고 그리고 아빠는 저기 영화 배급사 이런 걸 또 차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가 막 아빠 그런 장면 이제 나중에 큰 모습이야.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추천해줘서 이 사무실은 내가 해준 거 아니야. 그 영화가 나홀로 집에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유행하는 좀 이계진입 깽판물 있잖아. 약간 오케이. 그런 느낌을 현대적으로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지롱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이제 이 중에서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오너 일가 중에 그랬는데 이건 뭐 환생인가 시간 여행인가 아니다. 이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슬슬 이 기업을 뭔가 먹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시동을 거는 거지. 자기는 왜냐면 약간 나가리 된 라인이었잖아. 근데 자꾸 이제 회장한테 어필을 하면서 이제 회장이 얘를 이제 똘똘하고 이럴까 이제 막 이제 아빠까지 이제 뭐 주말마다 집에 밥 먹으러 온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회장 눈에 들면서 이제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거기까지가 한 3회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인 그 복고 쌍팔년 대응 막 컴백홈도 나오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또 한번 쓱 나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보는 재미도 서울 있어요. 대작전 스멜이 나서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런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다행이네요. 송중기 형이 그렇게 막 드라마 막 고르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렇긴 하지만 뭐 결과물이나 중간 중간에 좀 연출들 무서운 거 많았죠. 저기 그쵸. 그 뭐였지? 송이야 아빠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조용해. 네. 무엄하게. 하여튼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송중기 씨가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와 너무 왜? 너무 무섭게 잘생겼더라. 씨. 아, 아니 여전히 저게 돌싱이라고 막 이러. 무슨 돌싱은 못생겨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학 이제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한 30대 후반 이랬다가 이제 네.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제 대학교 시절 얘기부터 나와요. 이제 어렸을 때 지나서 대학교 시절이 나온단 말이야. 와 그 대학생 그냥 대학생이야 진짜로. 그냥 대학생 뭐, 신입생. 오랜만에 얘기하자면 국내 이제 장나라나 송중기 씨부터 시작해서 뭐 몇 분들 이제 그 유명한 파문전사들 계시죠. 그렇죠. 나이 안 맞아. 먹는 사람들. 와, 그래서 네. 깜짝깜짝 놀립니다. 와, 그 웃는 것도 야, 돌싱남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무슨 너무 돌싱? 순수하게 웃어. 아니 돌싱이 행동 교범 있는 것도 아니고 씨 무슨 뭐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무슨 또 편견 있는데 돌싱한테. 그 송유기 씨 죄송합니다. 진짜 팬입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3회까지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제가 우리 이전에 작은 아씨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석영 있었죠. 작가님이 이제 각본을 쓰셔서 와 1회만 봤을 때 와 나 개명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회부터는 이미 2회부터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니 좀 무리수 남발하는 드라마가 됐었는데 이것도 1회 보고 재밌길래 2회도 2회도 괜찮은데 3회는 3회까지 재밌으면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그게 약간 3회까지가 패키지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3회까지는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네. 한번 요걸 쭉 보게 될 것 같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께도 한번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추천하고 말 것도 없는 게 시청률이 지금 그 부부의 세계 다음으로 2등이래요 지금 JTBC에서. 많이 높네. 그러니까 많이 높아서 제가 굳이 네. 추천 안 해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재밌는 드라마 한번 기대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드부터 한다까지 또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요. 좀 봐라 좀. 좀 봐라 니들 좀. 저는 보는 방향이 좀 다른데 원래 뭐 이번 방송에 얘기했던 그 네. 사이버펑크 엣지로는 지금 한 13번 본 것 같고요. 미친놈아 그걸 왜 10번 넘게 보냐. 딴 거 좀 보라고. 딴 것도 재밌는 거 많다고. 저 보는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저 마지막 보여- 저 달 장면에서 계속 울겠구만 그러면 저거. 아니 이제 많이 울어. 데이비터. 이제 안 울어. 이제 많이 봤어. 이젠 안 웁니다. 그걸 13번씩 쳐보고 있어. 아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화면정덕 요즘 화면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뭐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보고 있는 거 아니면 관심 있었던 거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겁만 않는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컷을 더 많이 핥았다. 컨셉대로 했다. 컨셉 확실히 지켰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저희가 약속해드린 것처럼 뭐 그 4인 체제를 해가지고 네. 사이버펑크 엣지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이제 쉰 놈들이 다음 주에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올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재미를 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네요, 아주. 그렇죠. 새끼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즘 화면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화면이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